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확인하고 나더니 시장이 그야말로 급락세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은 3% 안팎의 하락인데 이거 5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번 더 떨어지고 맞아요. 있으니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죠. 거기에 AI가 정말 이 반도체가 수익이 되긴 하느냐라는 의구심까지 해서 이 방심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도 좀 끼어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연속성을 좀 갖기 힘들다라는 경계감까지 짙게 끼어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오늘 주도주는 힘이 없고 네. 테마주 단으로만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승하는 종목들 자체가 별로 맞아요. 없고요. 그 중에서도 연속성이 조금 나타나는 어제의 활약상을 보였던 네. 종목들 그 정도죠. STO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시세를 좀 뿜어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또다시 ETF. 시작이네요. 이런 쪽에서 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수요일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참 머리 아픈 시장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울려주시거나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프레젠트님 오셨군요. 미피님 좋아요. 임경래님 두 분 하고 이거 하트 표시였어요. 하트. 재미난 이모티콘이 하나 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늘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레젠트님이 소리를 못 듣고 있는 환경? 혹시 일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포켓코리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가란님도 오셨고요. 위에는 고고식님께서 오늘 랭킹 주제가 급 변경이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왜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설 순위라던가 예를 들어서 주식장에서 가장 네. 슬픈 날 랭킹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지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네요. 이게 그 충격과 그 슬픔이 같이 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게 시장이 한 차례 지난달에 급락이 나왔다가 정말 못 버티겠다 하면서 그쵸. 그래도 반등이 금세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하다가 한 번 더 맞으니까 맞습니다. 미치는 거죠. 이제 정말 체념하고 싶어지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체념하시면 네. 안 됩니다. 9월 그럼요. 첫째 날에는 그래도 네. 플러스였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맞다 보니까 연타로 맞다 보니까 많은 분들 모르겠다 하기 싫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내셔야 한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명환님 와주셨고요. 이종대님, 병옥님, 네. 그리고 미카엘님까지도 귀숙님도 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미카엘님의 이 얘기가 진짜 공감이 많이 돼요. 네. 맞은데 또 맞은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맞다가 계속 맞으면 아픔이 덜한 게 아니라 계속 네. 더 아프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세기야님께서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시장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데 네. 이건 그냥 오늘 시장은 호재성 뉴스는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반영이 안 돼요. 악재만 연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 큰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호재성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네. 그런 호재들은 전혀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약간 이 분위기가 진정되고 나서 그때 다시 반영될 한번 수 있다는 점. 곱씹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폭풍주식님, 지연님, 도란삐우님까지도 네. 와주셨습니다. 서당깨님은 뻗어있는 놈은 때리는 법이 아닌데 점점점. 정말 여러분이 공감되는 멘트 하나하나씩 다 네. 던져주실 때마다 정말 더 세게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진행자 입장으로서 여기서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랭킹 키워드 참 슬프게 잡아봤는데 왜 이럴 그랬어요? 때일수록 좀 경계감을 가져보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꼽아봤습니다. 메시지를 그래도 좀 담으셨군요. 네, 9월의 저주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랭킹 주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랭킹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코스피 9월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낙폭이 컸었던 연도는 언제일까요? 10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조사를 해봤는데요. 1928년 이래로 S&P 500 지수가 9월 달에
하락장을 맞이했던 경우가 무려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 동안 연타석으로 지금 9월장에는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그렇다면 2014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기록 중에서 가장 낙폭이 컸었던 연도는 언제인지 저점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사실 그런데 10년이 겨우 10번이라고 네. 생각하면 다 기억이 날 법도 한데 돌아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조사를 네. 해보니까요. 10년 동안 제가 월봉 차트를 다 한 번 직접 다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딱 2차례인가 3차례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9월 달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면 9월 달에는 추석이 껴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증시 거의 뭐 반복되는 패턴이죠. 길게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뭐 맞습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뭐 챙겨간다는 방식이 많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켜갈까 싶긴 했는데 역시나 또 비슷하게 반복되는 네. 분위기입니다. 자, 보시면 2014, 15년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다 2021년부터 최근이에요. 네.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2021년 정점 찍고 나서는 계속해서 좋지 못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년, 15년, 와, 저 때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네. 제가 입사했을 때가 2016년이었으니까 오. 사실 14년, 15년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 때 어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도 한번 다시 한번 소환해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한번 볼까요? 유튜브 채팅자 볼게요. 게임데인저님이 네. 정답은 22년도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네. 고고식님께서도 3,300 갔다가 2,200 온 게 21년도인가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의 기억이 네. 강렬할 수밖에 없죠. 2021년 네. 여름에 정점 찍었죠. 3,300 찍고 나서 그때부터 실컷 돈 풀던 거를 이제 우리 돈 안 풀 거야. 네. 시그널만 보내니까 펑. 그리고 올해 진짜 진짜 땡길 거야. 이런 신호 줄 때마다 펑 떨어지고 진짜 땡겼어. 네. 그리고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졌던 역사들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22년 얘기 나와 있고요. 9월의 저주 얘기도 지금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졸파고 TV님이 오늘은 좀 일찍 와주셨네요. 오늘 시장이 왜 이래요? 하시는데 그러게요. 그래요. 다 이 얘기 속으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가 시장이 바람 잘 날이 없는지 왜 이런지.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가 낙폭이 컸던 해를 떠올리면서 괴로워하자 이게 네. 아니고요. 그런 날도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은 다 지나갔다라는 보여줬으니까요. 점을 돌이켜보자는 의미로 저희가 풀어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의 레키쇼 주제 한번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그래요. 이 종목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종목 걱정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7%. SK 하이닉스입니다. 7% 급락이죠. 역시 뭐 엔비디아가 지난밤에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관련성이 높은 SK 하이닉스 낙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니까요 17만 원에 15% 비중입니다. 7% 떨어지면서 15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물어봅니다. 전문가님,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떨어지고 네. SK 하이닉스 반등했던 거 그대로 다 돌려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이제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도체는 이미 3월부터 대다수 반도체는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반도체 주식을 잘 하려면 경기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낙폭 가대 중 지금 현재 이렇게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에서 잠깐 오르고 반도체도 많이 빠졌으니까 쌍바닥 정도 해서 잘 오르고 그러면 난 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오전에 11시 반부터 12시 거의 4시 시선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경기 예측을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막 박사 정도 수준 돼도 경기 예측을 맞출 수 없다고. 그래서 온갖 경제 수장들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잖아요. 미국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을 또 늦게 해가지고 그렇지. 제가 보기 또 늦었어요. 인하도 이미 했어야 되는데 과거로 다 돌아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던지를 딱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경기가 저성장 고착이에요. 그럼 앞으로 경기가 저성장 고착가 된다는 거죠.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시세, 즉 가격을 보고 그 주식이 좋니 나쁘니 많이 빠졌니 이런 생각하는 거 가지고 주식하니까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냥 어디 저기 도박장 하우스 가가지고 분위기 좋네 여기 저기 나는 잠깐 해서 강의라도 팔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길게 가지고 있으면 뭐 수익도 나고 그랬죠. 좋은 것은 하이닉스 지금 17만 샀든 20만 샀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걸 회복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다시 반전해서 24만 8,5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장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HBM도 메모리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장악하는 대다수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기 회복을 되기 전에 될 때쯤 사시면 되고요. 경기가 정점 찍고 내려가면 내려가기 6개월 전에 팔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주식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이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항상 주식을 하면서 그냥 많이 빠졌네 가격만 보고 얘기하면 주변 전문가는 3월부터 반도체 조심하라고 수탁 이야기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여기서 여기 있죠. 6월 달에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많이 빠진 애 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샀을 때는 17만 원에 샀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반등 대폭락했다가 첫 번째 반등할 때는 빨리 사면 단기라 수익이 납니다. 여기서 17만 원 사가지고 20만 갔으니까 와 그럼 한 15% 먹는 거잖아요. 그럼 팔고 나오면 됩니다. 먹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장이. 그죠? 그런데 다시 여기서 최근에 어제 정도 이렇게 빠져서 17만에 샀다면, 잘못 산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하락이 시작됐는데, 주식은 하락할 때는 항상 계속 이렇게 하락하지 않아요. 하락했다, 반등했다, 하락했다. 그래서 파동을 배워야 돼, 그러죠. 주식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중이에요. C파 하락이 여기서 안 깨지고 끝나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거 그렇게 더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는 SK그룹이니까 과거의 하이닉스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경기가 위축되고 안 좋다면 얼마 정도 빠질까요? 그냥 주식이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파동을 쉽습니다. 그냥 24만 8,500 얼마부터 시작해서 올라간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그냥 23만 8,000원 38%나 아니면 30에서 40% 빠져요. 자, 그러면 30% 40% 빠진다 생각하면 24만 8,500에서 여기 딱 깨고 내려갔어요. 요 날입니다. 요 날. 확정적으로 매도는 요 종가입니다. 이게. 무조건 탈출해야 돼. 22만 원. 자, 22만 원에 탈출하지 않으면 어디서 샀든지 마찬가지로 고가놀이를 하다가 여기 듣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그냥 개파락하면서 행보하다가 다 깨졌어요. 제가 보는 이 박스권 하늘 검정색 선은 죽음과 소생의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일부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22만 그죠?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23만 8천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40% 내려왔어요. 여기. 마이너스 40%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반등을 해주는 거죠. 1차적인 되돌림 구간이니까. 그래서 반등을 해주는 거예요. 반등을 해주면 반등해주는데 여기 올라갔던 것에 절반도 반등을 못했죠. 내려온 거에. 그 얘기는 약하다는 거죠. 약한데 다시 또 빠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거래가 많이 실렸으니까 거래가 실린 단가에 여기 거래 실죠. 여기서. 그죠? 실죠. 그럼 여기 단가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17만 8천 원 정도부터는 10파 이하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와 오늘 많이 빠졌네. 그럼 내일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건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하이닉스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중심선인 22평선인 월봉상으로 14만 1,000원, 즉 14만 초반은 반드시 찍습니다. 찍는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가면 뭐 뉴스 볼 필요 없습니다. 엔비디아도 볼 필요 없어요. 찍고 다시 반등하면 또다시 17만 8,000원, 뭐 18만 내외. 그 다음에 시간 아니면 여기서 또 엔비디아라든지 아이한테 빠진다면 저 밑에까지 또 빠지는 거예요. 48% 정도. 그래서 50% 이상은 안 빠질 걸 보이고 그쯤에서 48% 빠지면 지난번 저점이 15만 원대잖아요. 15만에서 좀 더 빠지면 40% 빠졌으니까 여기서 286 그러면 13만 원대 가면 눈 감고 사놔도 13만 원 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거의 100%니까 최소한 13만 사놓으면 한 70%는 수익이 나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 사서 얼마 안 물렸지만 10% 물렸잖아요. 그러면 한 13만 대 가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반전해주자 여기까지 17만 5천 원이 1차 지금 목표가지 12평선. 그럼 17만 5천 원 정도 오면 본전이니까 팔고 나오고 반도체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제가 지난 거인리스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하락이 시작되면 경기 침체가 들어가서 하락이 시작되면 첫 번째 반도체가 가장 먼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중전기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가 빠지고 그래 끝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지부진하고 다시 올라갈 때 반도체가 올라가고요. 반도체가 엄청 올라가 좋으면 그 다음 돈 벌어가지고 뭐 자동차 사고 그러면 자동차 같은 이런 게 중기계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금융주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금융주는 반도체는 비싸게 시작할 때 시작해요. 아직 금융주 안 빠졌잖아요. 그럼 인하하고 나면 또 금융주 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살만한 업종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뭐 하이닉스 15% 샀으니까 내려가면 더 사시면 되고 좀 길게 본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단타라면 뭐 반전할 때 내일이라도 16만 8천 원 이렇게 올라오면 팔면 되잖아요. 손절 다른 거 하시면 되고 장기 보유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하고 싶으시면 17만 3천 원 가면 원전에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길게 보유하기 좀 어려우시다 하면요. 17만 3천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면 좋을지 네. 큰 틀에서 또 이 전략대를 잡아주셨거든요. 이 점도 꼭 한번 내용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네. 긍정적인 속보 한 가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체코에서 한국과 원전의 최종 계약에 체결을 확신한다라는 속보성 기사를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의 주가를 확인해보니까 분봉 차트상으로 오후장에 조금 분위기 나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재성 이슈 이런 게 좋을 때 터졌으면 갑자기 우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낙폭 조금 줄여가는 수준에서 그치더라고요. 네. 조금 아쉬운 날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뿐만이 아니라 네. 시장 전반적인 걱정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걱정들 그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성환님께서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아이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자, 해바라기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마음이 아프네요. 뭐요? 6월 말에 반도체를 다 정리를 하고 전력적으로 담으셨대요. 근데 사실은 맥락이 그게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하락하고 있어서 네. 이게 기분이 딱히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게요. 보입니다. 자, 해바라기님 다른 종목도 그래도 네. 골고루 보유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한번 알아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상승파동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예.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63,37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요. 단기와 중기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인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 저점 부근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6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쭉 밀려 내려왔고요. 와.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만 원대까지 갔던 그렇죠. 종목이에요. 그때 성일하이텍과 네, 세비캠, 맞아요. 폐배터리의 기대감이 대단했었는데 둘 다 주가가 뭐 대단히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구간에 6만 원대에서 2만 원대면 지금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난 그렇죠.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나 중기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질문 드릴게요. 세비캠에 대해서 단기, 중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 대다수 고민이 많겠죠. 과거에도 사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실패 없는 1등주를 사서 물려도 언젠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 다리 뻗고 자면 되고 돈 생기면 더 사면 되고 손해나면 안 팔면 되고 이익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주식이 엄청 쉬워지는데 나는 인터넷도 잘 못하고 재무제표도 분석 못하고 차트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와 요즘 세비 하면 앞으로 배터리가 나와서 이제 수명 다 되면 그걸 분리해가지고 다시 또 하니까 싸게 폐배터리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걸 사겠다고 이렇게 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격이 지도자예요. 나만 따르라 가격이 그러면 전문가 동공박사가 이런 거는 실적도 물통하고 앞으로 배터리 시대도 제대로 안 왔는데 무슨 폐배터리 시대 하냐고 이렇게 막 제가 나쁜 이야기, 노이즈를 막 이야기하면 내 얘기는 전혀 안 듣고 본인만 거기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다니면 세비지 좋다는 그거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만 들으니까 바로 앞에 절벽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모든 투자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만 갖고 찾아서 듣지 말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얘기를. 그럼 그것만 찾아다니면 편향적인 나의 지식만 얻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저 사람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얘기가 이건 팔라 그러고 안 좋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공격해서 나쁘다 그러고 왜 다른 사람 좋다는 당신이 나쁘다 그러는 지나가면 누가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자기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기술적도 모르고 차트도 모르면 최소한 물려도 잘 갖고 있어도 회복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세비캠은 폐리튬 이온 전지 양극할 물질을 해서 정지하고 분리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정지하고 분리하고 폐일 때 하면 배터리 하나의 사이클이 생애 주기가 한 8년이에요. 그죠? 그럼 8년이 됐으면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겠네? 지금 그러면 2021년부터 주로 활성화됐으니까 그럼 2028년도 정말 2, 3년 뒤에는 폐배터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또 기존에 있던 배터리 막 노화되면 불도 나고 하니까 빨리 교체하겠죠. 그죠? 그럼 그걸 해가지고 하면 사업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새 배터리도 사업이 안 돼가 지금 난린데 폐배터리냐고. 요렇게 제가 한마디 하면 간단하잖아요. 투자 포인트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옛날에 보면 요 매출액이 원래부터 매출액이 21년도 334억, 2020 481억, 460억이에요. 영업이익 55, 100억 났던 22년도 배터리 잘 될 때는 그건 100억 났어요. 23, 49억 적자. 상반기에도 적자가 이렇게 적자 전환도 23억이 적자 났어요. 야, 그러면 적자가 났는데 바로 아직 폐배터리 시장도 오지도 않았으니까 적자 나겠죠. 오면 다시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살 때는 얼마예요? 63,000에 샀으니까 보세요. 63,000에 샀으면 그래도 나는 내려온 가격에 샀어요. 이렇게 63,000 박스 꺼내. 자, 그럼 여기서 보면 23년도 언제예요? 작년 되고 겨울에 샀겠네. 그죠? 그럼 왜 샀을까 하면 이렇게 누가 좋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잖아요. 와, 18만짜리가
18만 원짜리가 요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나는 올려간다. 이것은 신규 등록주잖아요. 신규 등록주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차트로는. 근데 다 가치 평가하니까 적자나는 기업이고 얼마 전에 몇백, 4천억도 안 나온 기업인데 불확실하죠. 그럼 이 회사를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속속들이 잘 알아야만 내가. 요즘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주도 가는 것만 가죠. 왜 그러냐면 다른 바이오주는 다 망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데 이상한 건데 대다수 망하고 있어요. 왜? 금리도 높았는데 어디서 은행이나 어디 돈을 차입이 안 되잖아요. 유상증자한테 사람들이 바이오주 막 3년간 내려갔으니까 누가 돈 대줍니까? 그러니까 탄탄한 기업, 알테오젠부터 HL부터 해서 머리가케 그다음에 유한양행 녹십자 탄탄한 기업은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2차 전지도 전부 다 앞으로 생존의 위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존 게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존 게임이니까 확실한 기업 아니고는 지금이라도 당장 갈아타야 되는 거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반부터 1시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종목까지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때 보시고 저도 그냥 제 채널에서 보면 동방스 1등주 채널을 유튜브 운영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제는 탈출하라. 양극 주식, 한국 주식도 탈출하고 양극재도 탈출하고 전액도 탈출하고 이제는 집중하라 올인하라. 배터리 혁명주로. 배터리 주식 내에서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주식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관도 강력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에 살아갈 수 없어요. 도태됩니다. 즉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LG엔솔이나 SDI나 생각보다 오르다고 지금 하지만 대바닥을 찍었습니다. 얘들은 돈이 많잖아요. 금리 인하고 뭐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납니다. 재벌이기 때문에. 재벌은 역경을 다 견뎌서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면 기다리면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소형주 사가지고 하는 분들은 잘 알면 소형주 해도 됩니다. 좋아요. 내가 잘 분석하면 어떤 요즘 클래시스 보세요. 끝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클래시스 실적도 그러면 이게 업종은 다르지만 이런 것은 와 엄청나네.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주식은 잘 알아야 돼요. 그 소형주.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2차 전지는 저는 지금이라도 팔고 확실한 주식으로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내년 정도가 내년에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저도 불투명해요. 그런데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85%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빠진 가격이 22,000에서 빠지면 최소 아무리 나빠도 50%, 100%는 올라가요. 그럼 22,000에서 여기 가면 얼마에 4만 원이잖아요. 100%면 4만 원대잖아요. 그 6만 원대 샀었으니까 그때 정도 가면 파셔서 그 평균적으로 목표가는 이건 기술적 목표가예요. 요 정도까지는 나는 그래서 한 5만 6천 원 정도 내외까지는 나중에 더 내려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전체 분위기 좋아지면 그때까지 기다려서 팔든지 아니면 지금 15% 95% 내렸으면 팔아가 다른 거 가지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세비캠 종목 진단을 듣고 왔는데 같이 좀 흥분이 되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좀 집중해보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기억에 남아요. 새 배터리도 잘 안 팔리는데 그렇죠. 폐 배터리가 되겠느냐. 네. 좀 확실히 이제는 포트폴리오 진단도 받아보시면서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기술적인 목표가로 56,000원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채팅창에 더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흑질 백장님, 이 대한민국 주식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제가, 그러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최대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가더라도 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일단은요, 종목 진단을 더 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 주제가 있죠? 이겁니다. 9월의 저주 특집이에요. 코스피 9월 저점 기준 가장 낙폭이 컸던 연도입니다. 9월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연도가 어떤 때냐? 이거 맞춰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떨어지기 경쟁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이 떨어졌던 날들도 지나고 나면 그게 회복이 됐던 기업들을 떠올려보자. 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5위는요. 자, 5위는 바로 2014년이 맞습니다. 바로 5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월봉 차트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 10년 동안 월봉 차트를 봤을 때 딱
두 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였는데 저점 네. 기준으로 거의 다 2%대 낙폭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5위를 제외하고 1위부터 4위까지는 조금 더 낙폭이 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저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2014년이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네. 하네요. 그렇지만 뭐 아직 9월 초반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도 후반으로 가면서 월말에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을 맞습니다. 가능성 이런 거 우리가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네. 지금 먼저 마음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과는 좀 다른 게 그동안은 8월이 좀 잘 갔을 때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미란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대지수 미국장의 하락 때문에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오늘 또 3% 내외까지의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개파락한 증시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됐을지 당일 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삼성전자. 바로 어제 전저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전저점 테스트. 삼성전자가 71,100원 선. 이거는 이제 전저점을 깨는 움직임인데 엔비디아가 10% 가까이까지 급락을 했었죠.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인텔, 마이크론, TSMC, ASML까지 6에서 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SK 하이닉스도 오늘장에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7.66%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전 저점을 좀 지키고는 있습니다. 155,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사상 최고가를 달리다가 오늘장에 1% 후반까지 2%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142,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5일선 계속 타고 갑니다. 핑거가 26%까지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의 재추진 기대감 나오면서 이틀 연속 STO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핑거는 어제 상한가 마감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특허권을 토큰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M83은 현재 M83은 차트가 안 바뀌었었네요. 8.8% 상승을 하면서 28,90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M83 VFX 관련주인데 이런 컨텐츠 VFX 관련주이면서 또 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갤럭시아 SM이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STO 관련주고요. 3,000원 선 돌파 시도 나오면서 윗골이 달고 있고요. 한농화성이 7%, 또 오늘 양봉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비전 웍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1.7%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스펙 상장 첫날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 추가 상승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비전 웍스는 하나금융 24호 스펙과 합병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비전 검사 시스템을 설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상승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이틀째 상승입니다. 셀로메드가 20%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라는 이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 가슴 수술 이런 거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셀루덤 젠, 셀루덤 필 이런 것들이 아이템화되고 있는데 셀루덤 필은 개발이 끝났고 셀루덤 젠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완료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로 적응증 확대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K옥션이 19% 상승을 하면서 4,85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원 만에 NFT 관련주 STO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오늘 하락 반전하고 있는데요. 0.4%로 그래도 제한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샤페론이 10%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아토피 치료제가 FDA 임상 이상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 호재로 반영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6.81%까지 하락을 하면서 8월 5일에 급락했을 당시에는
장중에 10만 원 선을 깨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이 선 지키면서 10만 1,200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0.41%, 제한된 하락 24만 원대 움직임이고요. 라메디텍이 2% 하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요즘 들어서 좀 분석들이 계속 나오죠. 증권사에서 미용을 넘어서 바이오까지 이 레이저 플랫폼을 가지고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STO 관련 증권주고요. 장중에 14%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다 반납하고 2%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 그리드위즈가 1% 플러스인데요. 크게 오르진 않지만 오늘 또 검색이 됐다는 점 눈에 띄고 오성 첨단 소재 보합권입니다. 마리아나 관련주 카티스가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티스도 역시 딥페이크 수의 보안주입니다. 하이엔드급 보안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늘 이렇게 딥페이크 수혜주도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12%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쪽이라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테마의 움직임이 계속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STO, 딥페이크, 전고체 그동안 어제 어느 쪽으로 더 힘을 줄까 매수를 해볼까 이런 질문 드렸다면 오늘은 그러면 이 중에서 수익 났던 종목 가운데 매도할 차익 실현할 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자, 요즘에 각광받았던 몇몇 테마를 네. 다 모아봤습니다. 전고체부터 해서 딥페이크, 거기다가 STO까지 어제 오늘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매도를 가장 먼저 해봐야 될 테마.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사업부들입니다. 사업인데 토큰 증권, 딥페이크, 전고체 관련된 종목 대부분 토큰 증권 핑거다. 그리고 핑거고 그다음에 한빛소프트, 딥페이크 관련된 그다음에 이수스 패스트 케미컬 전고체 관련돼 있다면 요거 세 종목은 팔지 말고 갖고 가시라. 몇 배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익 났다고 테마주 파는 개념이랑 바닥권에서는 앞으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테마주는 바닥에 사면 보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보유하는데 회사가 망하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억이라도 몇백만 원치만 해놓고 그냥 그럼 계좌를 따로 만들어 모아놓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핑거를 보면 이게 실적도 적자도 아니고 흑자가 나는 상태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초대박주들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한 1,000억 이하 500억이나 시가총 1,000억 정도에서부터 알아먹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다 요거는 핑거는 금융 관련된 플랫폼 바이오 관련된 토큰을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나고 있는 상태이고 1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내가 요 10,000원짜리를 360주를 사면 10,000원에 내가 360만치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1억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나는 360주를 사놓고 처박아 두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차피 올 거니까 나는. 그럼 과거에 우리가 가상화폐 시대가 온다면 가상화폐의 가장 핵심은 비트코인이고 그러면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 빼고 벨벨 코인을 다 사니까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만 내가 정상적으로 사놓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핑거라든지 한빛소프트라든지 저는 이런 게 긴탄도 보기 때문에 한빛소프트는 지금 시가총액 494억이에요. 만약에 요거를 360주 사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10,000원에 360만 원, 1,000원에 36만 원인데 한 70만 원 360주 사고 처박아 두고 이런 것만 처박아 뒀어요. 그죠? 세비캠 이렇게. 그러면 360주 사가지고 10배가 가면 10,000원짜리 옆에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갈 때 10배 보고 사놓고 갖고 있다가 또다시 그걸 10배가 팔아가지고 또다시 10배가 는 주식을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또 다시 1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2016년, 17년 전고체를 배때 샀으면 10배는 갔으니까 기본. 그 두 번만 딱 10배를 성공하면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잖아요. 10만 원, 만 원이 1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360조 그때 딱 팔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내가 100만 원을 30년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잘하는 거 앞으로 뭐 정확히 뭐 어떤 시대 올지 잘 몰라. 근데 이런 시대 오지 않을까 저는 봐요. 박년시 뭐 토큰시 이런 거 오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도 팔지 말고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뭐 금액을 많이 샀다면 360주 빼고 다 팔고 그거는 장기 투자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렇게 뭐 대답이 된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즘에 각광받았던 테마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종목 하나 진단을 바로 이어서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 번째 종목인데요.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오늘 물어볼 타이밍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기술 볼게요. 원전 관련주, 바로 저희가 랭킹쇼를 진행하는 동안에 속보를 전해드렸죠. 네. 체코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잠깐 튀어오르다가 말았어요. 우리 기술이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바로 5%를 띄웠다가 그대로 다 제자리로 갔다가 지금 조금 상승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 2,80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 자, 과연 이거 뉴스 너무 짧게만 나와서 이 정도면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기술입니다. 원전 관련된 뉴스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반응이 거의 없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장기 차트, 장기 시세를 보면 거의 최고가가 항상 형성되죠. 여기서 3,000원대에서. 최저가는 구로 1,000원 초반에 되니까 이 주식은 테마를 하면 1,000원대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100%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가격이 있습니다. 애매한 가격이 있다는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애매한 가격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주식은 물리지 말고 그냥 내려가면 팔아야 되는데 손절가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000원입니다. 2,000원에 깨지면 손절하고 목표가는 한 번 더 보니까 모양은 오늘 이렇게 내일 또 양봉점 갈 수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면 목표가가 2,700원 1차적인 목표가. 그럼 2,7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 2,000원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매매하고 제가 제시한 걸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술까지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와, 이거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종목을 사실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몇 개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런데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밀도 있게 살펴드렸으니까요. 이 엑기스 그 전부 다 한번 여러분이 흡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원 전문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오늘 랭킹쇼 주제로 한번 또 가볼까요? 오늘은 9월 동안에 지난 10년을 뜯어봤습니다.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내려갔던 연도는 몇 년도였을까? 이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이 낙폭이 좀 적었던 그나마 그렇죠. 그런 해로 꼽혔고요. 2015년일 것 같긴 하거든요, 4위가. 왜냐면 2021년, 22년, 23년은 강렬했죠? 다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위 한번 이쯤에서 공개드리죠. 4위는 몇 년도일까요? 자, 4위는 바로 맞습니다. 역시 네. 2015년이었습니다. 3.76%. 그렇습니다. 14년이 오늘의 코스피, 15년이 오늘의 코스닥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지 마세요. 14년, 15년은 그래도 좋았네요.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가 좀 이제 1위부터 3위까지가 앞자리 숫자가 일단 팍팍팍 바뀝니다. 그래, 깜짝 놀래. 자릿수 바뀐다는 줄 알고 말이 충격받을 뻔했는데요. 네. 어쨌든 9월에 낙폭이 깊었던 연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외우자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픔을 더 아파봐라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아픈 역사들도 아픈 기록들도 지나고 나면 어느새 다 극복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점 그걸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그동안의 3위 한번 더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을 보니까요. 네. 잠시만요.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또 나오고 있네요. 지미님의 대원제약, 그리고 일체 유심조님의 LS 일렉트릭. 일렉트릭. 사연을 좀 길게
남겨주신 네. 상황입니다. 일칠심조님의 그 사연 정말 저희가 공감하면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남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허투루 보지 않고 잘 보고 있으니까요. 한 번만 남겨주셔도 충분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미래는 나의 건짐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이거 보는군요.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엔캠 가보겠습니다. 예. 자, 엔캠은 매수 가격 21만 7천 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이제 폭등 시작인 줄 알고 네. 포모가 와서 그러니까 나만 수익 못 볼까봐 무서워서 샀어요. 머리 아프네요. 그럼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요? 그쵸, 그런 거죠. 네. 엔캠이 정말 고점 찍었을 때 뭐 40만 원을 그쵸. 눈앞에 뒀던 종목이죠.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신 네. 것 같고 아마도 7월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8월 바로 달인 것 최근에 같아요. 네. 들어오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주 잘 산 것 같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시장이 왠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공포 심리가 들게 되니까 아차 엔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우려감이죠. 자, 그러면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시고 바로 문의를 주신 게 나은 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흐름이 지나가고 나서는 판단 그때부터는 뭐 대처가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자, 미래는 아이건님의 엔캠 알아볼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엔캠입니다. 주가가 내려가길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폭등 시작일 줄 알고 들어오셨는데 이거 내려가니까 당황하신 거죠. 엔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엔캠이 상반기에 또 상당히 급등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조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반기에 급등이 나왔을 때 왜 급등이 나왔었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글로벌 전해질 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 중국의 견제에 대한 일환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크게 뛰어오르면서 상당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미국 쪽에 좀 고객사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이제 SK온과 이제 뭐 얼티얼센즈에 더해가지고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혹은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올해 또 이제 새롭게 고객사로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전액 시장에서 1등을 먹겠다. 전 세계 점유율의 30% 이상을 가져오겠다라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일전에 상반기에 상당히 크게 집중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상승 자체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어지게 되면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눈에 찍히는 것들이 보여져야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까지 적자와 흑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크게 뛰어오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아예 전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는 꽤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앞선 구간을 뛰어넘을 만큼의 거래량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한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60일선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돌았었잖아요. 월요일에 상승이 강력하게 나온 것과는 굉장히 또 이제 무색해질 만큼 오늘은 또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낙폭 대비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월요일에 상승 대비해서 어제 오늘 약간 이제 또 이 매물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로부터 시작한 이제 또 순환이 양극재까지 어느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제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위치까지 놓여 있습니다. 5일선은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또 이제 한 바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8월 5일 날에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급락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회복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상승이 나와줬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원상 복귀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8월 5일 급락 이전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또 원상 복귀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또 2차전지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어제 약간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히려 어제 또 수급을 받아준 쪽이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STO 가상화폐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에 부딪히고 전체적으로 이 순환이 한 바퀴 돈 시점이다라는 점. 엔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에 2차전지 분위기가 참 좋았죠. 그러면서 가치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같은 그림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구간은 좀 정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약 단가가 19만 원 정도 혹은 이제 한 18만 5천 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21선 구간 이탈을 하면서 15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또 열려있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이탈 시에는 저는 손절 라인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매수가가 딱 매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도 조금 높게 설정을 하신 게 결론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물대를 뚫어주고 주가가 탄력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더 뚫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조정이 나오느냐 분기점이 나뉘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도 조금 이제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수가 근처에서 앞선 매물 구간 소화해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캠 살펴드렸습니다. 폭등을 노리고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노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정도에서는 일단 빠져나와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상담 엔캠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을 좀 진단해 드리고 있는 동안에 올라온 네. 종목들 보니까요. 포스코 엔텍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인데 네. 손절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HK 이노엔까지 쭉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야찬님과 함께 지다맘님 그리고 네. 부자국민 1등 경제님 외로운 엄니님까지 새로 들어오신 분도 네. 많이 계시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이종복 전문가님 계시고요. 자, 희한하네. 네. 원래 9월장이 우리나라는 그리 나쁜 장이 아닌데 오늘은 9월 약생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오늘 하루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게다가 9월 들어서 이제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 잡고 있다가 네. 떨어지니까 더 많이 아쉬움이 크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이죠. 그런데 전문가님이 또 10월장이 네. 약한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아니에요. 9월장 제발 좀 들어올렸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아직 뭐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네. 오늘 하루만 보고 이 한 달 전체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기운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5장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랭키쇼와 그리고 토마토TV와 함께 하시죠. 자, 그리고 그러면 종목 다음 상담도 많이 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종목 진단이 약간 뜸해진 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종목 진단 네. 올려주세요. 아직 30분가량의 시간이 그럼요. 남아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보내주셔도 되고요. 02-325-8200으로 전화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네. 고조 사토루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강한 쪽은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K옥션 살펴볼 텐데 STO. 15%대 지금도 급등 중입니다. 4,400원에 들어가셨고 10% 들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 오전 방송을 보고 뒤늦게 매수했습니다. 익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은 수익 뭐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불안하죠. 어제 오늘 네. 이틀 연속 시장이 별 받쳐주지도 않는데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윗꼬리가 오늘 들어가셨는데 네.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나오면 또 수수료까지 걱정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K옥션입니다.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봐도 되는 건지 이 테마 자체를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이제 K옥션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이제 야인시대 방송 이제 리뷰 방식으로 이제 안내를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단가를 조금 높게 사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단가가 딱 4,000원 근처 구간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10% 떴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높게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일단은 지금 STO 쪽은 제가 어제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다음 주까지 개정안이 발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해리스가 이제 또 미국판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살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해서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 이제 또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K 옥션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이제 낙폭이 과해지고 있잖아요. 낙폭이 상당히 과해지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K옥션 말고 갤럭시아 SM이나 갤럭시아 머니터를 봤을 때 오늘 약간 차익 실현을 좀 시켜버린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갔었죠.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K옥션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크게 수급이 들어갔었는데 결론적으로 수급을 받아줬다라는 것 자체가 2차전지 쪽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STO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단기 주도주로 움직일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또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량이 빠지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물량이 좀 빼버리는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는 또 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제 제가 밤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전에 바로 시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구간이었겠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지켜볼 만한 구간이었겠지만 단가를 조금 높게 접근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지금 많이 어려운 만큼 차익 실현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문가님께서도 이쪽 테마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들어가신 게 살짝은 아깝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시장 얘기가 사실 이쯤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조금 뜸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오늘 오프닝하고 레이키쇼 초반에 시장 얘기가 좀 많았고 네. 이쯤이면은 그래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의외로 지금 코끼리님께서 고구마를 쪄먹고 계신데요. 시장이 고구마 같다고. 네, 주식창도 고구마 같다고. 네. 그런데 서당깨님께서 내일은 사이다를 드시라는 아주 현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고구마랑 사이다를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했다. 아니래요. 고구마랑 사이다랑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시면서 그래요? 가스가 장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가스 관련주를 무슨 소리 하시는 농담을 거예요?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이 많이 좀 경직되는 분위기니까 우리라도 너무 경직되지 않고 좀 부드럽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흑질 백장님은 감자를 드시고 계시네요. 다들 그런데 맛있겠네요. 다 왜 이렇게 목 막히는 걸 먹고 있는 거죠? 좀 촉촉하고 잘 넘어가는 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식사 점심을 한번 드셨을 텐데 너무 배부르고 목 막히는 거 드시지 마세요. 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식시장 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볼 텐데요. 자, 잠깐 종목 이야기를 더 나가기 전에 네. 오늘 이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레키쇼 주제는 이렇습니다. 코스피 9월 저점 기준으로 가장 낙폭이 컸던 네. 연도를 맞춰가고 있거든요. 4위, 5위 나란히 2014, 15 이때가 나왔습니다. 1, 2, 3위는 다 2021년, 22년, 23년 네. 이때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낙폭이 컸던 건 분명하고 그나마 이 셋 중에 낙폭이 적었던 해 언제일까요?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3위는 바로 2023년인가요? 작년입니다. 네. 작년이 생각보다 네. 낙폭이 적었군요. 언뜻 기억하기로 맞죠. 작년 7월 26일 오후 1시 네.
2차 전지 급락이 시작됐던 날이었죠. 오. 맞아요. 7월부터 8월까지가 정말 살얼음 네. 판이었고 그나마 9월이 좀 덜 빠졌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2023년 4% 내려갔던 한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연도가 딱 두 개죠. 2021년과 2022년입니다. 이때는 9월 한 달 동안 또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관심 종목 이야기해볼까요? 네, 지금 5위부터 3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앞자리 수가 다 바뀌었죠. 네. 2위와 1위도 앞자리 수가 바뀝니다.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함께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2시 구간에 또 어떤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랭킹쇼에서 아까 속보로 전해드린 원정 관련주의 오름세가 지금 2시 구간에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변화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7만 원 선까지 지금 내려서면서 위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45%의 하락, SK하이닉스 15만 4,700원, 8% 하락을 띠고 있고요. 한전산업과 우리기술 새롭게 올라와 있죠. 한전산업이 조정받은 이후에 오늘장에 22%까지의 급등세로 반전하고 있는데요. 체코와 우리나라, 웨스팅하우스, 미국 쪽 기업의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확신한다라는 양국의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한전산업이 그 기대감으로 7월장에 이렇게 올랐다면 이후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방해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주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기술 역시도 5% 차분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핑거가 여전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핑거 이런 보안 관련주 오름세가 시장에서 이어지고 STO죠. STO 관련주가 오늘장에 상승 이어지고 있고요. 보안은 M83입니다. 현재 2% 정도의 상승 기록합니다. STO 관련주 갤럭시 SM 소폭의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한농화성 6%, K옥션이 10%, 유한양행이 하락입니다.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데요. 3% 하락하면서 14만 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스24가 8%까지 또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스24 지금 뭐 특별한 이슈 나오고 있는 거는 없는데 4거래일 만에 오늘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HTS에서 안 나올 때는 다시 포털로 가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전웍스 어제 상장된 2차 전지 검사 장비 기업 오늘장 추가 상승 시도했다가 현재 4%의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셀로메드가 강한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24%까지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오늘 시초가보다는 좀 밀려 내려서서요. 음봉 나타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셀로메드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이고요. 다음 보시면 시너지 이노베이션 비만 치료제 관련주 11%까지 상승입니다. 샤페로는 4%의 오름세로 아토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코데즈 컴바인이 21%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여성 의류, 속옷 같은 것을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신라섬유 같은 이런 좀 직물을 만드는 기업이 오늘 좀 묻지마 상한가 갔었는데 코데즈 컴바인 그리고 공구먼 이런 종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구먼도 한번 차트 볼까요? 현재 4% 8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간 거래 대금을 싣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카티스가 11%의 강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보안 플랫폼주고요. 다음 보시면 PNS 미케닉스 바로 9월에 첫 거래일에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고요. 재활 관련 의료, 재활 관련한 그 로봇 기업이고요. 삐아가 2% 플러스 기록하면서 또 9월 들어서 상승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삐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인데요. 국내 1위의 립 제품 관련 기업입니다. 일본 큐텐 재팬의 립 메이크업 제품 부문 판매 5, 톱 5까지 들어가면서 이 립 제품이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톱 5 가운데 3개 제품이 삐아 제품이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 64%까지 나타나고 있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제닉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었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화장품주의 움직임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제닉 현재는 상한가 그대로 유지하네요. 9,4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사상 최고가 고점 경신하는 그런 종목이었고 아직 확산은 크게 되지는 않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2시 구간의 종목들을 봤는데요. 지금 좀 빠져 있지만 아시아 종묘가 1시 구간에 또 검색이 많이 됐었거든요. 천연 다이어트 소재 일릭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고추 품종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건강 기능식품 원료 일릭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K 다이어트 소재, 네, 요즘 뭐 당뇨 치료제 인기가 워낙 많은데 아시아 종묘가 이런 당뇨와 연관시켜가지고 다이어트 소재를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차트 보시면 이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실으면서 오늘 20% 넘게까지 급등하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하, 공구음원, 아시아 종묘. 자, 이 가운데서 추가 상승 어느 쪽에서 나올 가능성 더 높을까요? 개별적인 종목들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아와 공구, 우먼 그리고 아시아 종묘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 테고요. 추가 상승 어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큰지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공구음원, 삐아, 그다음에 아시아 종목 이 종목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접근할 만한 종목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뭐 아시아 종묘가 지금 이제 또 개별 이슈에 의해서 그다음에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다음 달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아시아 종묘는 이제 또 이제 살 빠지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소재 일릭시를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아시아 종묘 자체가 워낙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다이어트 소재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종묘는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다음 달에 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완전하게 이제 개별주로서의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삐아가 지금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화장품 쪽이 또 이제 이 수출액을 3조 2천억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이제 또 삐아가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또 이제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아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화장품 기업들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조용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여전히 3분기, 4분기에는 관심도가 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상반기에 상당히 기대감을 크게 끌어올렸었던 기업군들이 화장품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은 존재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시장에서 관심도가 올라올 때까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삐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이 화장품 쪽들이 워낙에 업황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또 수급을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 주신 세 종목은 그렇게 이제 큰 매력도는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또 이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결론적으로 다음 단기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로 들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오늘 수급을 받아준 쪽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면 STO 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K옥션이나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이러한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줬는데 지금 이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STO 다음에 또 수급을 받아주는 새롭게 단기 주도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들이 어디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이 세 가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주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완전하게 개별적으로 움직였고, 개별적으로 움직였는데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슈를 보유했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세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STO 이후에 새롭게 시장의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단기 주도 섹터가 어디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장 전략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선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테마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네. 이거 회복이 나오기는커녕 더 저점을 떨어지네요. 깨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3.18% 내려가고 있고 2,579포인트. 참 후반에 저점을 또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갑니다. 코스닥 4% 빠지네요. 조금 전에는 사실 730포인트까지 무너졌었거든요. 네. 다시 조금 730포인트까지 올려놓는 흐름인데 여기서 하락이 좀 멈췄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손실에 대한 걱정들, JJ님은 뭐 마이너스 50%는 눈 깜짝할 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이즈업님, 이거 주식도 아닌 종목들이 드글드글하다 네. 하면서 포켓코리아님은 심지어 종목이 몇 개가 지하가 아니라 용암이 보일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깨님께서 랭킹 쇼 효과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 랭킹쇼 시간이 참 이 시간이 항상 힘든 시간이죠. 주식이 이렇게 종목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네. 많아가지고 이런 오명이 붙었군요. 아닙니다. 이제 시장 빨리 나아지고 랭킹쇼의 또 다른 반대 랭킹쇼 효과다. 어머,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가 분명 나올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요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자, 유튜브 외로운 엄니님의 종목인데요. HK 이노엔 이노엔. 보겠습니다. HK 이노엔만큼은 요즘에 좋았던 종목이죠. 자, 매수 가격이 46,200원이고요. 5%입니다. 그런데 HK 이노엠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49,000원대까지 고점 찍고 아주 좋았고요.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기록 나오고 나서는 약간 좀 숨을 밀리네요. 고르는 네. 모습이죠. 근데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46,000원 부근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대로 끌고 가도 될지, 고점 찍었으니까 이제 빠져야 된다고 보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K 이노엔입니다. 이제 신고가 기록도 나왔는데 이쯤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 볼까요? 전 너무 높게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뭐 비단 HK 이노엔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등등 해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력하게 탄력이 나오다가 최근의 흐름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유한양행이나 혹은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신고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행 따라서 굉장히 급등 나왔다가 지금 그 급등 나왔던 물량들을 다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도주로 활약을 해주다가 지금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주도주의 형태를 조금 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 준비를 해야 될 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시장에 관심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그 다음에 오늘 STO처럼 계속해서 단기 주도주들이 빠르게 돌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한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시점인 거지,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 돈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신고가 위치에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지금 오늘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고점 구간에서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다가 오늘 그냥 아예 또 추세를 약간은 깨버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오늘 저가가 지금 45,5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45,5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전 고가 부근이 49,000원을 보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크게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 사이클이 돈 상황에서 너무 단가가 높게 접근이 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HK 이노엔이 상당히 좋은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죠. 최근에 또 이제 K캡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뭐 이제 이 FDA 허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그러면서 뭐 인상상상을 연내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FDA 받고 그다음에 2026년까지 또 미국 진출하고 이러한 이제 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주가라는 것은 항상 순환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지금 주도주 이 가장 덩치 큰 종목군들부터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접근을 좀 조심히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HK 이노엔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45,5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저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바닥 잡았을 때 HK 이노엔은 워낙에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들이 많으니까 다시 재접근을 노리면 되거든요. 저가에서. 지금은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했다가 향후에 바닥 잡았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이제 저가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49,000원을 못 들어준 이유가 보이죠. 이전에 이 고점 구간을 봤을 때 또 49,0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못 들어주고 결론적으로는 또 윗꼬리를 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 이상을 보기 전에 49,000원 구간을 먼저 보셔야겠죠. 이 구간에서 또 저항 구간이 확인이 되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 49,000원 잡고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49,000원 근처 구간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정말 흐름 잘 잡아주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아주 양호했는데 문제는 매수 가격이 좀 높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욕심 금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K 이노엔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 분위기 보니까요. 네. 현실과 다르게 계좌는 365일 다이어트다. 피골이 상접하고 있는데 계좌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네. 말 했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분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저같이 넉넉한 사람에게 이제 기도를 하셔야 잘 들어주신다고요. 네, 저를 믿지 마시고요. 네. 창호행과 저희 전문가님들을 한번 믿어보시면서 좀 끝까지. 저는 근데 농담이죠. 저희를 믿을 네. 게 아니라 이 전문가님들 이야기를 맹신 아니고요. 맞아요. 그냥 여러 가지 참고 삼아서 네. 꼭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계속 가볼게요. 한 종목 정도는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뭔가요? 네, 유튜브에서 만연님의 종목이고요. 네. 2시 구간에 저희 미란 앵커가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 중이기도 한데 한전산업 지금 원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같지만 해도 사실은 10몇 %대. 우리 원전 이슈가 너무 잠깐인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잘 가요? 그러니까 지금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가 지금 평단가가 18,000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체코 원전 수주 테마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참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내일도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전산업입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원전 테마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 나오고 주고 있습니다. 체코와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최종구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정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체코 정부의 진정서를 넣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간은 좀 이제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체코 쪽도 그렇고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체코 측에서 아예 최종 계약까지 지금 이제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능성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STO 쪽에 한 바퀴 돌았고 다음 이제 또 새롭게 갈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 주들이 지금 현재 가능성이 생겨난 건데 일단은 또 오후까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후까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그러면서 현재 추세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주는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6,500원 정도 구간을 지금 찍고 살짝 윗꼬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 또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뚫지 못했었던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16,5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이제 또 매수가 근처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이제 흐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고개를 틀어놓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채권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발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되 만약에 16,50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구간에서 또다시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리거나 혹은 물량이 계속해서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또 뚫어줄 만한 움직임이 잠시 동안에는 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이 또 잠시 사그라들어 버리면 또다시 이제 바닥권까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6,5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구간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리하는 쪽으로도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전산업의 매수가가 현재 구간이 좀 높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원전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김현을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쇼 주제죠. 9월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네. 연도는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2022년과 21년이 남아있죠. 자, 과연 언제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네. 9월일까요?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언제일까요? 정답은 장난 아니죠? 2021년도 5% 네. 적게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2022년도 13% 떨어졌습니다. 와, 지수가 13% 떨어졌으면 여러분 아시죠? 보통 개별 종목들 두세 배는 더 움직입니다. 와, 한 달 동안에 다들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던 애군요. 아무래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3연자를 강행했을 때, 그때 시기 아마 22년 6월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대폭 올렸던 게 기억나는데, 그 시기에 저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22년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되네요. 네, 채팅방에서도 와우, 코스피 지수 보니까 22년이네요. 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오늘 네. 하루만으로 이 한 달을 가늠할 수는 그럴 순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아직 9월 이제 초반입니다. 오늘 하루 급락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꺾일 수는 없죠. 7월, 8월도 견뎠고요. 8월 5일에 10% 넘는 급락도 우리는 이겨내고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마음 꺾이지 마시고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시면서 수익의 길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양대 증시는 3%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막판까지 좀 힘내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저희 랭킹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